예,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면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올 6월 좀 불확실한 불투명한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실적 개선주를 주목하고 실적 개선주를 찾는 방법, 오늘 좀 특집으로 어제에 이어서 샌드타이거 시아크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올해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건 2차 전지잖아요. 어제 그렇죠. 우리 2차 전지 얘기했지만 이제 급등 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앞 코너에서 이제 AI 인공지능 얘기도 했고 주로 뭐 성장주나 이런 것들은 미래의 가치를 땡겨 쓰는 건데 실적 개선주를 찾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일단 약세장이 지속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 보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오히려 내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네. 결국 약세장을 끌고 간 핵심은 실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에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요. 대형주,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은 생각만큼 네. 실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네. 그 중국에서의 자체 그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 그리고 애국 소비 경향 덕분에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ODM이나 OEM 방식으로 하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대형사에 납품하면서 예. 그 리오프닝 수혜들을 그 중국 자체 기업들도 있고요. 받으면서 오히려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 기대감, 보통 실적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가에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개선이 되는 업종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주가 상승의 훈풍을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봐도 실적이 서로 달랐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성장한다. 이런 측면이 주가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실적 피크아웃을 겪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실적이 약화되고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기대감이 있지만 그런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된다. 그죠? 종목별로. 그렇죠. 그 차별화를 시키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업 실적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렇죠. 요즘 기사들이 네. 같은 섹터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과 그러니까요. 안 좋은 기업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이가 난다. 그런 비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오늘 반도체 기업이 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올해는 좀 실적이 약하지만 2, 3년 후에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기대 훈풍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성장주나 어떤 테마주라고 하는 성격과 실적주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테마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잘 들어맞는데요. 네.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뉴스의 정점에 급등했다가 기업 가치 수준으로 또 저하했다가 또 이벤트가 날 때마다 급등을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방산주 빅텍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의 어떤 위협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급등했다가 다시 네. 조정을 보이는 실적과 사실 무관한 이벤트들이거든요. 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뭐 수주도 이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똑같은 방산으로 테마로 엮이지만 네. 실적이 이렇게 일으키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개선된다라고 하면 미리 선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네.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발표된 시점은 미래 실적이고 그죠? 아니 과거의 실적이고 미래 실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 찾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좋은 기업이다 하면 한 2, 3년 정도의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 실적 피크아웃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 2, 3년의 실적을 보고 내가 네. 산 다음부터 더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 2, 3년 후에 실적 예측치가 대부분 나와 있고요. 네. 개인들이 그런 리포트를 찾아봐도 되지만 어렵다라고 하면 네이버 증권의 개별 종목마다 컨센서스
펀드라는 섹터가 있어요. 네. 거기를 열어보면 한 3년 정도 실적 예측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실적 예측치를 보면요. 네.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한 2025년이 되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올 상반기 좀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는 것도 어떤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시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진단키트 이슈로.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예.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고 그만큼 주가가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2, 3년 후에 실적을 보지 않으면 과거의 실적 개선에 갇혀서 실적 피크아웃에 고점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2, 3년 후에 실적을 증권사 리포트나 네이버 증권 등을 네. 통해서 확인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관심 있는 기업은 그 애널리스트 쓰는 리포트를 보고 실적 그 추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애널리스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포털에 봐더라도 한 3년치 이 실적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문제는 그게 사실은 맞느냐? 예? 미래는 다 대부분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실적 예측치가 좀 정체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환율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도 배당 이슈도 있었는데 거기에 주가 상승까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졌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 여부인데 하반기 이후에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실적의 강세, 지금은 당장 강하지만 이게 2, 3년 후까지 지속 가능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있고요. 네. 중요한 건 트렌드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 3년 후에 실적 트렌드가 꺾여버리면 네, 예. 미래에 꺾인다는 관점에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기업 중심으로 압축을 해서 물론 그 실적 예측치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데 트렌드 자체는 꺾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가 상승하는 업종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한 두세 종목 정도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방향성을 이제 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적주는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돼요? 타이밍은 한번. 저는 이제 지금 2023년이니까요. 2025년 기준에 실적이 예측이 되고요. 현재의 시가총액이 있으면 미래 실적 기준 PER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래 PER이 예를 들면 8배다. 그러면 나는 12배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라면 한 50% 정도 주가 상승이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실적 기준 PER을 가지고 미래 실적 PER이 매력적일 때 사서 주가가 올라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팔겠다. 그런데 그 트렌드, 실적 트렌드가 내년 조금 더 지나면 뭐 2026년 실적도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성장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매도 시점을 좀 더 보류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하는 거고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 8%에 사서 한 6%에 팔겠다. 그러면 주가는 한 30% 정도 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와 실적 개선주의 투자 관점을 PER과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팔겠다라는 가장 큰 원칙을 가지고 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각자 이제 그런 찾으려는 노력들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해야 할 게 투자자가 해야 될 숙제이고요. 예, 그건 알겠고. 그러면 이제 최근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그런 본인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좀 좋아지는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나 업종은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네. 일단 오늘도 뜨거운 반도체 업종이 네.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좀 악화되거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적자가 뭐 9조대 적자가 난다 뭐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요. 네. 올해는 좀 어렵지만 이 어려운 사이클을 좀 지나면 그러니까 보통은 설비 투자가 감소되고요. 전방 산업의 재고가 축소되며 지금이
그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 단계를 지나면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 한 2025년 정도면 작년 정도의 실적을 개선할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해서 어떤 PER 2025년 기준 PER은 조금 높아진 상태지만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보인다면 이 실적 개선 측면에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할 포인트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방산주들 지금 방산 로드쇼 등이 많이 준비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주가 더 늘어날 개연성들이 있어서 실적 개선 측면에서 방산주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들도 이 어떤 IP 지적재산권과 그 다음에 연예인들의 어떤 출연료가 계속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실적 개선세는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섹터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어제도 말씀하셨고요. 방산, 엔터를 대표적으로 드셨습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투자라는 게 편안한 투자라는 말씀이고 실적주를 찾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이라는 기준 말고 조금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안전한 투자법 저는 5가지 정도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했던 실적 개선주,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배당주이고요. 그다음에 ETF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ETF는 덜 내린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개별 기업의 리스크, 상장 폐지라든지 유상증자 리스크에서 좀 더 자유로워요. 10종목 이상으로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악재보다는 좀 영향을 그 구성 비중만큼 받기 때문에 좀 덜 내린다. 그런 장점. 그리고 순자산 총액이 50억 이상이면 상장 폐지와 무관하기 때문에요. 저는 투자의 순서를 ETF, 고배당주, 실적 개선주, 테마주 순서대로 투자를 좀 하면 안전하게 그런 좀 습득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펙과 리츠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스펙은 우리가 공모가에 한 연 1, 2% 정도 이자를 쳐서 만약에 3년 내에 비상장사를 M&A 못할 경우 상장 폐지가 되는데요. 공모가에 한 연 1, 2%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비트리지 무위험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공모 후에 상장하는 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은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고 과거의 경험상 한 50% 정도는 비상장사를 M&A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M&A 이슈, M&A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가 뭐 한 2,600원이나 2,700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3년 내에 한 30% 목표를 하는 안정적인 그런 투자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츠는 부동산 간접 투자인데 배당 측면에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 또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리츠가 좀 이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네. 실적 얘기 아까 하셨는데 하나 참 빼먹은 게 그러면 일단 적자 기업은 무조건 다 빼고 흑자 기업만 가는 게 안전한가요? 네, 저의 이제 투자 제일 원칙이 적자 기업을 사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적자 기업을 사게 되면 주가 희석 효과가 굉장히 커요. 제가 20여 년 투자를 해보니까 가장 큰 리스크는 유상증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부족하고 어떤 설비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금들이 부족하다니까 결국 유상증자나 좀 더 어려우면 주식 관련 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시가총액을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려면 결국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를 낮춰줘야 되는. 그래서 10,000원에 샀는데 유상증자로 뭐 2,000원 몇 번 하다 보니까 2,000원이 됐는데 언젠가는 10,000원이 갈 거야라고 하지만 늘어난 주식 수 때문에 그렇게 10,000원으로 가기에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 장기 투자가 어려운 원인이 이 적자 기업을 사서 적자 기업이 유상증자를 남발하는 주식 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좀 흑자 기업 위주로 그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거나 배당 측면에서 매력적인 그런 안전한
투자 대상을 삼는 게 장기 투자 측면 그리고 예. 오랫동안 잃지 않는 투자 측면에서 좋지 않나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굳이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좋게 찍히는 쪽으로 하면 좋겠고요. 최근에 책 쓰신 제목 보니까 아들아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이 아들에게 너무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들들에게 왜 주식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들이 16살 쌍둥이 남자 네. 애들인데요. 저는 이제 28살에 여의도 증권 유경기관에 입사를 네. 해가지고 한 8년 동안 잃기만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회사의 에이스 나름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는데 아. 새벽 한 4시 정도에 항상 회사에 와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 4시 출근했다고요? 그렇죠. 네. 남들보다 한 5시간 일을 네. 더하면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갈 것 같다. 그래서 네.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 덕분에 안 좋은 건 주식 계좌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네. 내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저의 한 20여 년 가치 투자의 결론은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리고 그 잘 번 돈을 잘 베푸는 회사가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더라. 네. 결국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약세장에서도 슬기롭게 올해 주식시장을 이끈 게 실적 개선주들 뭐 방산주라든지요. 엔터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해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여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어떤 쏠림 현상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적 개선주를 찾는 노력 그걸 위해서는 재무제표 체크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시도 실적 개선과 관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와 설비 투자를 예를 들면 설비 투자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잖아요. 반면에 무상증자는 테마처럼 이렇게 급등했다 급나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기승전결 실적 개선에 네.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정한 시장, 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오늘은 실적 개선주를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특집으로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